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24년 8월 3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8월 29일 상한가 급등 주이슈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자, 시장은 미국장이 엔비디아 때문에 조금 밀리면서 우리나라 장도 크게 오르지 못하는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개별적인 종목들이랑 그 다음에 테마 종목들, 특히 이번에 삼성 SDI 관련해서 테마가 돌면서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2차전지들이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 사업을 갖다가 계획하는 것 때문에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슈 없이 갑자기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 뭐 광진실업이나 뭐 요런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너무 빨라가지고 실제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 예상 못했던 대구백화점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잡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이제 3종 세트라는 걸 이용을 하고 최근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더 추가를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 매매법을 갖다가 찾고 그 다음에 그 관련돼 있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찾는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올라왔다가 급락을 하는 종목도 있고 또 얼음이 됐다가 급락을 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서 수익 내도록, 예, 저도 열심히 방송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잘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 다른 거는 부탁 안 드릴게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URL로 하시거나 아니면 QR 찍으면 바로 링크가 되거든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부터 한번 보죠. 미국이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도 뭐라 그럴까, 기대감이 너무 컸다고 그러나 아니면 블랙엘 관련한 이슈가 나와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쓰리봉으로 해가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다우 같은 경우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움직임 나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장이 나쁘진 않은데 아까보다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나스닥 선물을 보면 어쨌든 이번 8월 초에 급락했던 거는 거의 복구를 했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한번 찍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 못 찍고 다시 한번 조용히 지금 밀리는 분위기거든요. 그죠? 예, 살금살금 밀리는 분위기인데 이거 추세선을 갖다가 17,250인가요? 17,250을 지켜야 되는데 이 라인을 못 지킨다고 그러면 또 한번 시장은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9월, 10월이 대체적으로 안 좋고요. 1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랠리를 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고점 바로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뭐 크게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지금 살짝 밀리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확 튀어 올라가지고 신고가를 치면은 계속 신고 랠리가 나오겠죠.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물이었어요. 선물 오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횡보를 하다가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 추세선에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추세선이 무너지면 흐름이 안 좋아지겠죠. 오늘 하루 종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올라오지 못했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수급이 많아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급 동향을 계속 알려드리잖아요. 장중에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도
기관 외인 매도치고 개인이 매수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인이 너무 많이 매수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안 좋았고, 선물 같은 경우는 외인이 아침에 매수했다가 오후에는 중립 위치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선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선물의 움직임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아침에는 매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흐름처럼 매도가 나왔다. 여기 매수, 그 다음에 짧게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렇게 매도가 움직임 나오고 있고, 일단은 전체적인 움직임은 하방이었지만은 거의 횡보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조 지표를 하나 추가를 했거든요. 볼린저 밴드를 갖다가 추가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단기 매매를 위해서 추가를 했는데, 요게 내일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뭐 추세를 보면 이래요. 아침에 매수가 나왔다가 매도가 나오는 바람에 좀 헷갈렸죠. 그죠?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여기 매수, 매도. 나머지는 다 짧게 나오지만은 지금 보면 여기서도 고점에서 신호가 나오죠. 매도 신호, 여기 매수 신호. 여기 매도 신호, 여기 매수 신호, 여기 매도 신호. 이런 것처럼 추세선에 따라서 움직임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보세요. 요것만 잘 봐도 뭐 크게 손해는 안 보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선물 잘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를 한번 볼까요? 지수. 자,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금 보신 것처럼 횡보 계속 미국장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횡보를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터지질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나 추세를 따라서 계속 추세선을 따라서 하방으로 밀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게 올라온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세게 올라온 종목들. 자, 유일에너테크.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현대차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죠. 아, 삼성 SDI.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B 샘플을 갖다가 개발 완료했고 슈퍼카에 공급을 줬다 추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삼성 SDI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전고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토엔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한 건데, 실제적으로 오토엔이 자율주행 관련한 것들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그 중고차 판매 플랫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토엔도 세게 올라왔고요.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 관련한 이슈로 해서 가상 융합산업 진출법 수혜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VR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엔셀은 장중에 뉴스는 안 떴는데 그냥 수급이 마구 들어오더라고요. 신규주였죠. 샤르코 마리투스병 유전자 치료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이엔셀은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관련한 종목 제닉은 그냥 올라온 종목이에요. 지난번에도 상한가를 갔었죠. 지난번에도 상한가를 갔었는데 하루 쉬고 다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장 초반은 조금 약한 모습이었다가 장 후반에 좀 세게 올라온 종목이고요. AB온 같은 경우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 바이오 신약 개발 이슈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자,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던 이유는 엔비디아가 실적은 잘 나왔어요. 실적은 사상 최고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너무 컸다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다가 블랙엘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만든다는 것 때문에 납품 우려? 그것 때문에 시장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오늘의 상한가 유일에너테크. 자,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B 샘플을 갖다가 개발 완료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한 6%가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광진실업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너시뮬레이션 가상융합산업진흥법 VR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토엔 같은 경우는 현대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자율주행 관련한 파운드리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실제 오토행 같은 경우는 중고차 판매 플랫폼이죠. 그래서 특별한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현대차랑 같이 연결이 돼서 현대차에서 빠져나온 그 사내벤처라고 그래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엔셀은 샤르코 마리투스병 유전자 치료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신규준대도 세게 올라왔습니다. 전일도 상한가 갔는데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더니 상한가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산 종목. 제가 LG에너지 솔루션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6%까지 올라왔고요. 40만원 이제 근처까지 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4.3% 올랐거든요. 요것도 아마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산 종목이라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LG엔솔은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11만 주, 외인이 16만 주인데, 지금 상태로는 한 42만원까지는 스트레이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40만원 돌파를 해야겠죠. 어쨌든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요 포인트 같은 경우도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매수를 하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뉴스가 있었죠. 그죠? 예, 뉴스 때문에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에서 약 16만 주, 외인이 20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라올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우량주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대체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사는 종목이 많아요.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어 놓으시고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관 외인 또 누가 많이 샀나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을 기관과 외인이 따로따로 많이 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요거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오는데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14%까지 올라왔는데, 기관에서 좀씩 매수를 하다가 오늘 날 잡고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약 13만 주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올라왔는데, 움직임을 보면 여기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계속 올라오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쉬었다가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오후장에 계속 움직임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 에코앤드림이 그쵸, 얘도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2차전지 관련한 종목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 요것도 지금 7% 정도 아침부터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면서 계속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나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 기관도 4만 주 정도, 외인이 14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14만 주 정도, LG엔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매수를 했고, 자, 넥슨게임즈 다시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22만 주. 지난번에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넥슨게임즈 겁나 많이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자, 이제 슬슬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매수하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따로 봐야 될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종목 찍어놓고 보세요. 특히 그 뭐죠?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지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지금 반토막이 났거든요. 요것도 한 28,000원, 28,000원 요 최저점 28,260원이니까 28,000원 정도 뭐 마지노선 잡고 조금 분할 매수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스권 돌파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아유, 유일에너테크 거래량 엄청나게 터진 종목이죠. 이거 아침부터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아침에는 살짝 움직임 나왔다가 오후장에 이제 확 들어서 오면서 움직임 나왔는데 수급이 괜찮았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세게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또 밀리면 일단 뺐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광진실업은 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 붙어버렸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고요. 이노시뮬레이션 마찬가지 요런 거를 갖다가 좀 잡을 수 있는 패턴을 갖다가 지금 계속 연구 중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오토엔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일찌감치 올라오면서 상한가까지 움직임 나와 수급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올 만한 종목이었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세게 올라왔고 현대차 관련한 걸로 사내벤처 그리고 얘는 중고차 판매예요. 중고차 판매를 해서 실제 자율주행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제닉도 아침에 살짝 움직임 나왔다가 점심때 올라오고 막판에 좀 많이 밀렸네요. 화장품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비온도 아침에 세게 올라왔는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임이 좋아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난치성 치료 관련한 바이오 신약 개발 수혜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지금 올라온 종목들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은 그렇게 막 특별하게 테마로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일에너테크 이거는 마찬가지 테마였지만은 실제 광진시로 이노시뮬레이션도 현대차 관련한 이슈로 해서 올라온 걸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오토엔도 그렇고 이엔셀 같은 경우도 뭐 신약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얘도 같은 경우도 장중에 뉴스가 안 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YTN 같은 경우도 왜 떴는지 모르겠고 대구백화점은 이제 매각 관련한 이슈 그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대구백화점 윗꼬리 달고 무섭게 빠졌죠. 자, 대구백화점은 상한가 갔을 때도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윗꼬리를 다 달고 지금 빠졌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달았다는 거는 그만큼 올라왔던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잘 버티지만 않았으면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유일에너테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유일에너테크. 자, 유일에너테크 한번 보죠.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B샘플 개발 완료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JLMNS도 움직임 나왔고 이수 스페셜티, 뭐 필에너지나 엠플러스 같은 종목들도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대장은 역시나 유일에너테크인데 유일에너테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뭐 아침에는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11시 때 갑자기 일단은 한번 튀었고 그 다음에 조용히 움직임 나오다가 오후장에 움직임이 나왔고 막판에 상한가 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구나, 막판은 아니구나. 2시 정도에 상한가 붙었는데 요것도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전고체 배터리라고 배터리라고 해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광진실업. 광진실업은 뭐 아침에 뭐 딱 붙어버려가지고 바로 그냥 얼음 들어갔다가 그죠? 얼음 들어갔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2차 얼음 들어가고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보다 하셔야 될 거예요. 이노시뮬레이션. 실제적으로 현대차의 시뮬레이션 VR 관련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관련한 종목이기로 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침에 후다닥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시뮬레이션 관련한 걸로 얼음 들어가고 바로 그냥 2차 얼음까지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들어갔거든요. 가상융합산업진흥법 수혜 기대감 증강현실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엔
오토핸드 올라왔죠. 아침에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수급받고 여기서 살짝 밀려주긴 했어요. 밀었다가 지금 다시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냥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요렇게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은 아니었는데 거래량도 많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엔셀. 이엔셀 같은 경우는 계속 윗꼬리를 달고 움직임 나왔다 오늘 상한가 들어갈 줄 몰랐거든요. 첫날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고 둘째 날은 좀 밀렸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다가 막판에 상한가 붙어버렸어요. 여기서 횡보했었죠. 근데 막판에 수급 들어오면서 상한가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서 지금 계속 밀리죠. 그죠? 예, 추세선 하반선까지 밀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요때 요 긴 꼬리 달고 올라온 게 아닐까. 예, 여기서 거래량 많이 터지면서 빠졌었거든요. 근데 확 들어올리면서 상한가까지, 샤르코 마리투스병, 예, 유전자 치료, 신약 개발 기대감으로 상한가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니, 윗꼬리 달았는데, 상한가에서 5% 밀고 시간으로 3%인가 또 밀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닉 올라온 거 보세요. 수급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죠. 이런 수급은 크게 올라오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매매를 해보면 얘가 막 엄청나게 밀죠. 그쵸? 예, 쉽지가 않은 종목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지금 긴 꼬리를 달았는데 실제적으로 4%, 5% 정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닉, 에이비온. 요거는 난치성 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인데 오늘은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장중에 보면 좀씩 움직임 나와서 얼음 붓고 계속 흔들면서 올라온 종목인데 예, 중간에 이제 수급이 확 들어왔다가 죽어버리고 수급 들어오고 죽어버리고 그죠? 실제 매매를 해보면 되게 어려워요. 이게 수급만 들어오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신 없으면 그냥 기다렸다가 음봉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왜 올라왔는지 모르는 YTN. 매각 관련한 이슈는 다 끝난 것 같은데 뭐 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침에 얼음 들어가고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다가 뺐다가 다시 올라왔고, 근데 여기서 추세선을 잘 보면 맥점에서 크게 안 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얘네들이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맥점을 잘 찍으면 이런 것들도 그냥 먹을 수가 있습니다. YTN 시간으로는 살짝 밀렸는데, 뭐, YTN은 뉴스 전문 채널이고 지금 태풍이 와서 그런가? 일본에. 어쨌든, 그거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입니다. 라파스는 오늘 이슈 있었죠. 비만 치료제 관련한 이슈도 있었지만은 여드름 패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움직임 나왔습니다. 와, 차트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 차트는 쉬운 차트가 아니에요. 오전에는 괜찮았어요. 오전에는 막 급등을 하면서 움직임 나왔는데 급등을 했다가 폭락시켰다 또 올렸다가 폭락시키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가만히 보면 지키려는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잘 보세요. 예, 1차 저항선이 됐던 이 라인이 2차 저항선, 3차 저항선, 4차 저항선까지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상승을 했죠. 시간으로는 조금 밀렸으니까 뭐 이것도 단발 이슈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웰킵스 하이텍. 요거는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 오후장에는 조금 약한 모습이었고 동전주예요. 대구백화점은 예전부터 윗골이 유명했어요. 예, 윗골이 유명했는데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도 뭐 본점이나 아울렛, 물류센터 공개 매각한다는 뉴스가 있었나봐요.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는데 얘도 뭐 아침에 엄청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죠? 네. 자, 제일 MNS. 요거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종목 오후장에 움직임 나왔죠.
그죠? 오후장에. 오전장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수급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시고 횡보하다가 막판에 조금 밀렸습니다. 시간으로는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밀렸네요. 그쵸? 네. 자,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내일 빠르게 올라온 종목이랑 이 두 종목이 광진실업이랑 이너시뮬레이션이 하한가를 빠르게 가가지고 내일 아마 요거 괜찮을 거예요. 근데 둘 다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오태는 더 이상 안 올라올 것 같고, 유일 에너테크 이것도 그냥 단발 이슈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2024년 8월 30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딥페이크 쪽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딥페이크가 많이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왔어요. CU박스가 그나마 좀 잘 유지를 했었는데 일봉상으로 보면 CU박스가 확 빠졌다가 잘 하는데 CQ센이 시간으로 상 들어가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지랩이 대장이었구나. 센지랩이 지금 시간으로 상 들어갔는데 내일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센지랩이 움직이면 모니터랩이 같이 움직임 나오죠. 모니터랩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센지랩, 모니터랩 둘 다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도 그쪽인가요? 폴라리스 AI도 오늘 밀렸었는데 시간으로 6% 올랐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나오고 K사인 요것도 마찬가지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음봉이었는데 시간으로 6% 올랐고요. 신시웨이 요것도 마찬가지 보안 관련한 종목이죠. 시간으로 5.4% 올랐습니다. 한싹 요거 마찬가지 보안주죠. 보안이 아니라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 4.5%. 그 다음에 한빛소프트 첫날 대장주. 한빛소프트 이거 내일 또 갈 차트예요. 이거 만든 차트죠. 일부러 딱 맞춰놓는 거 보이세요? 내일 아침에 3.8%인데 한빛소프트 빠르게 시작할 가능성 높습니다. 요거 잘 지켜보세요. 아시겠죠?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퓨처캠 아니다, CQ샘부터 보고, 요거는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 오늘 덜 빠졌고요. M83도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이죠.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인데 신규 상장주인데 조금 약해요. 그래서 요것도 딥페이크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오늘도 좀 많이 밀렸어요. 자, 이쪽 말고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니틱스 최대 주주 할로 마이크로닉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 변경 공시가 있었네요. 그것 때문에 4% 대주주가 변경됐다는 거죠. 그죠? 자, 퓨처캠 유럽 핵의학 관련한 전립선암 치료제, 방사선의약품 후보물질 국내 이상 중간결과 발표라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나왔던 요때 나왔던 뉴스고요. 오늘은 특별한 뉴스 없는 상황입니다. 딱 보면 오늘 봐야 될 거는 딱 두 종목이에요. 실제 수급으로 봤을 때는 센지랩, 위즈코프는 말고 위즈코프는 동전줄에서 뺐고요. 센지랩, 모니터랩 둘 중에 하나인데 센지랩이 얼음 들어가면 모니터랩이 튈 수 있어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빛소프트 차트 딱 만들어 놓은 차트거든요.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내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S&P 선물도 그렇고.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저는 봐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내일은 금요일이에요. 잘 대응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